자, 그러면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여러분들이 받았던 오메가 모의고사 11회 문제 3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3번, 15번, 21번이고요. 지난주에 봤던 오메가 모의고사는 수원 수투만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만 제대로 해주셨다면 굉장히 계산량이 적었던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13번 최고차 함수와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fx가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주어졌습니다. gx가 연속이다 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인테그랄.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네. 자, 얘가 절대값 fx-1 더하기 fx-17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고 그랬어? g-2랑 g2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f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거든요. g-2랑 g2를 물어봤어. 뭔 소리야? -2랑 2 사이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걔를 기준으로 좌우에 함수가 달라진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이야. 근데 마지막에 문제에서 f1 더하기 f3을 물어봤어. 출제자가 병신인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 이렇게 주어졌어. 1이랑 3 대입해서 이게 말이 되니? 중학교 문제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어떤 한 함수에 대해서 두 지점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봤다. 분명히 그 두 지점 사이에서 함수가 달라지는 구간 분할 함수가 생성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주어졌어. 내가 6평 이후에 계속 이런 함수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항등식이 주어졌어요. 항등식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좌변에 있는 모든 성질을 우변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변에 있는 모든 성질을 다 좌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좌변이 뭐 어떤 함수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몇 가지 조적을 가할 수 있다? 두 가지 조적을 가할 수 있다? 대입과 미분입니다. 그지? 그럼 지금 좌변을 봤을 때 좌변에 대한 특징 1 대입하면 0이 되고요.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지? 그럼 지금 우변도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겠다?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맞니? 근데 미분 가능성이라는 워딩을 썼을 때 뭐가 불편해? 절대값이라는 부호가 붙어있죠. 그지?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를 적용해보면은 1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하면 좌변 0 되고요. 우변 뭐가 되겠다? 절대값 f1-1 더하기 f1-17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변에서 절대값이 그냥 풀렸다라고 마이너스 붙어서 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변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돼버립니다. 0과 마이너스 16이 같다? 그냥 개소리지. 그럼 우변은 절대값 뽑고 그냥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2f1-18이 되겠다라는 얘기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f1은 몇이다? f1이 9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엔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몇 번 정리를 했습니다. 두 함수의 합도는 차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에서 이 fx에 대해서 x, 알파랑 베타에서만 미분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다? 뒤에 붙은 이 gx라는 친구가 어떻다? x는 알파 베타에서만 똑같이 훌륭합니다. 수능 대박 날 거예요. 근데 그 대답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구독이 더 중요하다. 자, 알파랑 베타에서만 미분이다라는 거야. 이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얘 봐봐. 미분점이 없죠. 미분점 없지. 다 미분 가능하지. 3차함수에서 17 뺐으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뭘 생각을 해. 그지? 그럼 여기 앞에 붙은 이 친구는 어떻다? 전구간 미분 가능하다가 되는 거지. 절대값 함수인데 미분 가능한 거야. 절대값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3차함수 들어가 있죠. 절대값 3차함수가 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3차함수는 어떤 구조? 3중근 갖는 구조가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fx-1이라는 이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3중근 갖는다. x-알파의 세제곱으로 끝!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결론과 얘를 합쳐주시면 누구도 구할 수 있겠다? 알파 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1은 1 더하기 1-알파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몇이다? 9다? 라는 거지. 그럼 얘는 몇이야? 얘가 8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는 몇이다? 알파는 -1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fx가 뭐가 되겠다?
얘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끝난 거야. 최종적으로 F에 대해서는 0 대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F0는 몇이다? F0가 2가 되겠구나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이제 G-2랑 G2를 구할 건데 자, GX 어디 숨어 있어? 인테그랄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뭐 해준다? 미분해서 GX 표현해준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변이 지금 fx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함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지? 자, 절대값 속에 여기에서 1 뺀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절대값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에 대해서 좀 써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fx 마이너스 18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6 되겠다라는 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누굴 구해보면은 미분하면 gx 나오는 거잖아. 그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거 미분해주니까 2f'x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이 되겠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g-2는 뭐가 되겠다? g-2는 그냥 0으로 확정이죠. 그지? 그리고 우리 또 뭐 구해야 돼? g2 구할 건데 g2는 여기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자, f'x 뭔데요? 이거 미분해주니까 3x 더하기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거기다 2배 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다? 6x 플러스 1의 제곱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다 1 대입해주니까 아니야 2 대입하잖아. 2 대입하면 9, 6에 54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4, 0, 2 더해서 뭐가 되겠다? 56 나오겠다라는 거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선생님은 똑같게 푸셨어야 돼요. 막 식을 막 전개했다거나 다른 짓을 했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니? 나와? 여기까지 나와? 안 나와? 여기까지 나오구나.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최고차원 대수가 1, 2, 3차함수 fx가 있다. 자, fx가요.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식 하나가 주어졌어요. 극한식이 주어졌는데 x가 a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fx가 몇이다? 얘가 4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만족하는 정수 a가 2개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15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최종적으로 뭐 구하래? f8 구하래. 그럼 fx 식으로 써달라는 거지. 식으로 완성 지은 다음에 거기다 8을 대입하세요라는 문제잖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식을 봤더니 주어진 식, 극한식을 봤더니 0분의 0꼴이 돼야겠다. 맞니?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0분의 0꼴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줘야 돼? 0분의 0꼴 문제 어떻게 풀어? 자, 우리 그 스피어 규제 1단원 제목이기도 해요. 0분의 0꼴의 부정형과 인수의 관계를 살피거든요. 0분의 0꼴에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서 0분의 0꼴 나오게 되면요. 분자 분모의 뭐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0인자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지? 0인자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분자를 보시면 0인자로 확정된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 X. X라는 친구가 단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지? 분자의 0인자로 X라는 친구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인자로. 지금 아직 0인자라고는 할 수 없지. A가 뭘지 모르니까. 그지? 뭐가 됐든 X라는 친구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0인자가 된다면 A가 몇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 A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A가 뭐일 때랑 뭐일 때로 케이스 나누는 게 기본이 된다?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이 문제는 기본이에요. 이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당연히 이 문제는 첫 번째 A가 뭐일 때? 0일 때를 생각 먼저 해주시고 A가 0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겠다라는 거야. 자, A가 0이면요. 식 한번 써볼까? 배고파. 자, X가 0으로 갈 때 지금 분모 뭐가 돼요? X 제곱됩니다. 분자 뭐가 돼요? XFX가 됩니다. X 하나씩 약분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X분의 FX가 뭐다? 얘가 4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뭐야? 두 개씩 쓸 수 있지. 뭐랑 뭐? F? E? F제로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할 수 있죠? 또 무슨 얘기할 수 있어? F제로가 0이니까 마이너스 F제로 여기 뒤에 박아줄 수 있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이 F'제로가 되는 거잖아. 맞아? 얘가 4가 된다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A가 몇 개라 그랬어? 2개라 그랬죠. 2개라 그랬지.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0이라면은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여기에 A 이거 만족한 A가 두 개라 그랬잖아. 그지? 이 두 개의 A 중에 하나가 0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이제 A가 뭐가 아니할 때 0이 아니할 때를 케이스 나눠야겠지? 자,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자, 이 식 어떻게 써야 돼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액마 a x분의 a분의 x fx는 4. 자, 선생님이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미적분이 됐든 수투가 됐든 0분의 0꼴에서 0인자가 아닌 부분은 뭐 처리한다? 실수배.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재작년 9평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분모가 0인자를 갖는다는 게 확보가 된 상태였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게 확보가 된 상태야. 그럼 지금 이 중괄호 부분은 뭐가 돼요? 어디로 수렴해? 얘가 0으로 가면 얘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치? 그럼 지금 얘는 그냥 숫자 뭐 처리하면 되는 거야? 숫자 1로 그냥 처리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fx가 x-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해서 여기다 x-3 곱하기 f1x 쓴 다음에 여기 있는 fx에다 또 x-3 곱하기 f1x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바보 같은 짓이야. 얘 그냥 뭐야? 1, 2야. 그래서 지금 이 식 어떻게 쓰면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fx 더하기 3이 몇이다? 얘가 2다. 이거 쓰고 끝내면 된다고. 자, 근데 우리 또 뭐 쓸 수 있어? 0분의 0꼴에서 로피탈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분모 어디로 가고 f'3으로 가고 분자 어디로 간다? f'6으로 간다. f'3과 f'6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는 식 써주고 나서 끝내면 돼요. 그런 문제였어.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줄에 있는 극한식도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다? 0인자 아닌 건 다 뭐로 처리? 실수배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어디로 가고요? 2a. 얘 어디로 가고요? a. 그럼 얘분의 a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요, 여러분들 이것만 쓰면 돼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뭐로 수렴한다? 8로 수렴한다. 이걸로 끝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분자 fa는 어디로 간다? fa가 0 되는 거죠. 맞니?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우리가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마이너스 fa 뒤에 붙일 수 있으니까 f'a가 몇이다? 8이라는 식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a가 0이 아니라면 이 식을 만족하는 a 값이 0이 아니라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전 범위에서 저 극한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이 아닌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지? 그런 거 나올 수 있지. 또 뭐도 나올 수 있어? 둘 다 뭐가 아닐 수 있어? 0이 아닌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A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A가 0이라면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A가 0이 아니라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딱 2개만 나와야 돼. 그렇다는 건 여기서 하나, 0 하나에다가 0이 아닌 친구 하나 더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2개가 전부 다 어디에서만? 여기서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에서만. 0이 아닌 2개가. 선생님 이거 A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문자를 쓴 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정수가 알파랑 베타 2개 있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저 정수 2개 있다는 A라는 친구가 0과 0이 아닌 수 알파 2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맞니?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3차 함수에서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3차 함수에서 x절편 위에 있는 두 점이거든? 어디랑 어디가? 0과 알파가 x축 위에 있는 그 x절편이란 말이야. 근데 x절편에서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요? 같죠? 기울기의 부호가 같지? 그러면은 그림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무조건이야. 할랄랄랄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일 순 없잖아. 여기 무조건 뭐가 되니까 기울기 음수될 거니까.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몇이고요? 4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8이에요. 자, 근데 x절편에서의 기울기는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거리곱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얘기했죠. 2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점에서 기울기 4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한다? 얘 곱하기 얘로 구한다. 이 점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얘 곱하기 얘로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둘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얘랑 얘가 몇 대 몇이 된다라는 거야? 1대 2가 된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지점 뭐가 되겠다? 3분의 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울기 4라는 친구 얘를 표현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3분의 알파 곱하기 알파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곱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이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뿔마 2루트 3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개소리 되는 거지. 왜? 우리 이거 알파 왜 설정했어? 정수라고 생각하면서 설정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루트 3이나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게 되면은 탈락인 거예요. 그지? 이 구조가 돼버리면은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몇 개 있는 거야? 0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0과 다른 0이 아닌 놈을 포함하게 되면은 식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더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0을 포함하지 않는 두 개의 정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0이 아닌 알파랑 베타가 설정됐다라고 할게요. 이 두 개로 알파랑 베타 두 지점이 설정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F 알파와 F 베타는 동시에 뭐가 돼야 되고요? 자, 얘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가 알파 베타일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F 알파랑 F 베타는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는 뭐가 된다? 동시에 8이 된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알파랑 베타는 X 절편인데 두 지점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X축 몇 개 지나게? 함수가 X축 3번 지나게 그려준 다음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된다?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리곱 적용해보면은 얘랑 얘의 곱이 몇이 돼야 되는데 8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랑 같은 구조지. 얘가 대칭점이니까. 맞니? 그러니까 2, 4, 8 하면 되겠다는 거야. 이 길이 2, 이 길이 4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X좌표를 네모라고 했을 때 여기는 네모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네모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럼 fx 식 쓸 수 있지. 식 쓸 수 있지. x 마이너스 얘, x 마이너스 얘, x 마이너스 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거기다가 그 식에다 뭐를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 값이 뭐가 나왔어? 마시고 나왔지. 그지? 생각해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식 쓰려고 애쓰지 말고 자, fx가 어떻게 나온다고? 얘랑 얘 가지고 인수 3개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지? 근데 그 식에다가 1을 대입해봐. 이 3개의 괄호 속은 몇 차이 나게 돼 있어? 다 2식 차이 나게 되지. 그지? 이 차이 나는 세 친구를 곱했더니 뭐가 된 거야? 마시보. 너네들의 뇌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째려보면 답이 나와요. 째려보는 게 힘들면 꼬라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나와? 나 지금 잠깐 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오지 뭐. 마이너스 5, 마 3, 마 1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치? 연속된 이 차이 나는 3개의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5로 만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아, 째려보라고 했더니 되게 못생긴 표정 짓지 말고요. 째려보라고 했더니 이러고 있어. 자, 이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뭔데? x 마이너스 네모일 거 아니야. 그치? 얘 중에 가운데 항이 이걸 거 아니야. 얘에다가 몇을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모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4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6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지. 이럴 때 F8을 구하여라. 사실상 X절편이 다 주어졌을 때는요. 함수값도 거리곱으로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해봐. 8 대입하겠다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8-6, 8-4, 8-2잖아. 함수 fx가 뭐 나오는데 x-2 곱하기 x-4 곱하기 x-6이니까 8을 대입하겠다는 건 또 역시 8로부터 세 지점까지 거리란 말이야. 그지? 2, 4, 6 곱해주면 되겠죠? 2, 4, 6 곱해주니까 f8은 몇이다? 48 나오겠다라는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조건을 이 x라는 표현을 놓고서 케이스 분류를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 계산 과정은 선생님이 지금 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크게 지장을 주는 소스는 아니에요. 절편을 알 때 이렇게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정도지 이걸 막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거리곱,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의미 없어요. 정확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계산해봐. 어차피 1분 차이밖에 안 나. 물론 그 1분이 30개 모이게 되면 30분이 돼버리는데요. 지금 뭐 모든 친구들이 다 킬러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킬러 문제 풀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킬러에 도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시험장에서. 평소에 킬러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은 해요. 왜? 거기에 있는 소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1분을 손해봤다. 이거 안 써서 손해를 봤다. 시험에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원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공식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어떤 실전 개념을 썼어. 아 맞아 그게 있었지. 떠오르는 거는요 시험장에서 못 써요. 보자마자 본인이 쓸 수 있을 때 그걸 시험장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연습이 안 된 실전 개념은요 9월 이후에는 버리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면은 시험장에서 뭐 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로 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전쟁터에 나갔어. 내가 칼이랑 총을 갖고 있어. 인민군이 막 존나 쫓아오고 있어 나를. 눈앞에까지 거의 왔어. 아이씨 뭐를 써야 더 잘 썼다고 얘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칼을 쓸까? 총을 쏠까? 눈앞까지 왔네? 이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본인의 주특기를 살려서 만약에 그게 칼일지라도 아니 간섭기로 넘어가도 반달돌 칼이 되더라도 그게 본인이 익숙하면 그거 쓰셔야 돼요. 후지더라도 그걸 써야 돼. 9월 이후에 그걸 굳이 챙길 필요가 없어요. 야 원시인들한테 총 던져줘봐. 그거 어차피 때려잡는 데 써요. 그거 어차피 의미 없다고. 연마가 안 돼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국평 이후에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이에요. 최고점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함수 fx에 대한 f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fx가요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 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가번 조건입니다. 자 가번 조건이 f'2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절대값 fx는 x4에서만 미분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번 조건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GT라고 정의했고요. GT의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했다.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했을 때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어? 불연속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연속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 개수로 정의한 함수는요. 치역이 뭐밖에 안 돼요?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개수가 되는 거지. 치역이. 함수의 치역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치역 자체가 이산적이라는 거야. 이산이 뭔지 알죠? 확통선택자들만 이산이란 말을 알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산이란 말을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린 이산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그 이산이에요. 떨어져 있다. 이산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이산이라고 하면은 막 옛날에 그 드라마 이산 할 때는 애들이 다 그것도 올렸어요. 와 정종 어렸을 때 이름. 몰라? 역사 몰라? 역사 막 22점 이렇게 나오나? 속상하다 진짜. 자 여기에서 뭐가 주어졌냐면요. 절대값 fx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근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GT라는 함수 불연속점이 두 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는 시즌 1 때부터 계속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얘네 가지고 이제 GT라는 함수를 정의를 많이 해요.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소재는 항상 뭐랑 함께 한다고? 연속성과 함께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따져야 돼? 불연속의 후보가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 교육과정 내에서 딱 4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제 불연속점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수초에서. 접선 상황. 빵빵빵 1, 2 접선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바뀌죠. 접선 상황이고요. 접선 상황이 문제로 나오게 될 때는요. 일반적으로 수치랑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점근선 상황이 주어져요. 수원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수원에서 뭐를 다루고 있으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가지고 우리 따지잖아.
지수함수에서 문제 좀 난이도 올라가면 점근선 이용하는 문제 많았던 거 기억할 거예요. 우리 학원 교재 뭐 퀘타 교재나 엑사 교재에도 그런 문제 되게 많거든요. 자, 점근선 상황에서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미적분에서도 점근선 따지는 거 되게 많잖아. 초월함수에서. 자, 미적분에서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상황? 변곡접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근데 변곡점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와? 미적분에서 나오죠? 원래 옛날에는 수투에서도 변곡점을 다뤘었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 보면은 변곡점 가지고 따지는 수투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교육과정에 변곡점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투에. 현 교육과정에서는 수투에서 이거 못 냅니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 절대 못 내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에서만 낼 수가 있어요, 변곡점 관련해서는. 자, 마지막 뭐가 있을까? 기존함수의 불연속점. 자, 얘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수원, 수투, 미적분 다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여기다가 기울기가 K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겠대. 그럼 기울기가 졸라 가파를 때 몇 개? 교점? 하나 하다가 여기 지날 때까지 하나. 그러다가 얘보다 완만해지면 빵 여기까지 빵 하나 이렇게 가겠지. 그지? 지금 불연속점이 어디 생성됐어? 기존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수축 파트에서는 1번이랑 4번 구조 말고는 묻기가 좀 애매해요. 미적분 단원이랑은 이제 미적분 과목이랑 연계가 되기가 너무 좋지. 욕심쟁이거든요. 다 이용하게 됩니다. 미적분은. 자, 요 정도의 결론을 알고서 문제를 푸는 거랑 모르고 그냥 하나씩 다 따지는 거는 문제풀이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돼요. 응? 4개 상황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접선 상황에 대해서 접선의 정의가 뭐야? 곡선에서 스쳐 지나가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그지? 곡선에서. 근데 여기서 개수 따질 때는요, 이런 상황도 접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졌어. 기울기가 완만한 직선 하나 갖다 댄다고 할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교점 하나. 접선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접선 아니지. 근데 스쳐 지나가지. 이 첨점에 대해서는 접선과 비슷하게 다뤄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접선 아니잖아. 이거 접선이라고 나한테 갖고 와서 웃기면 죽여버릴 거예요. 접선 아닌 거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됐든 확실하게 스쳐 지나가는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개수가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접선의 한 유로 넣어주셔야 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안 다치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석해볼게요. 자, 초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뭐? 정해졌지. 그래프 개형은 정해졌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 때문에 이걸로 확정해요. 맞니? 맞지? 기울기가 음수인 점이 존재하려면 초고차항 개수 양수일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헤잉 이거 안 된다고. 그지? 안 된다고. 얘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절대값이었을 때 어디에서만 딱 한 지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 몇 군데? 딱 하나 있다라는 거죠. 뚫고 지나가는 게.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그려줄 수 있겠다. 첫 번째 상황, 이런 상황 그려줄 수 있겠죠. 맞니? 한 점에서만 접하는 상황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야, 2인 지점 여기 있거든요. 기울기 음수인 지점. 절대값이어서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 나오거든요. 미쳤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x축에 접하는 거 하나 더 그릴 수 있지? 이렇게도 잡아줄 수 있겠죠. 맞니? 이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런 구조 하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아? 이 줄 말고 없어요. 그림 개형이 이거 두 개 말고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서 지금 G7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불연속점 딱 몇 개가 되게, 두 개가 되게 설정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이거 절대값 씌워야겠네. 우리는 지금 뭐랑 뭐를 동시에 그려야 돼? 절대값 f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차례대로 그려줄 거야. 그럼 지금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요 점에서 기울기 4보다 크다. 맞니? 이 점에서 기울기 4보다 크다. 맞아요? 우리 지금 3차함수에서 x 절편에서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뭐 이용해서? 거리곱 이용해서 구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 기울기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에 제곱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뭐보다 길어? 2보다 길죠? 그치? 그치? 그러면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거 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4보다 커지는 거야. 기울기가 존나 가파른 거예요. 우리 지금 어차피 기울기 1짜리 가지고 놀잖아. 지금 응?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갖다 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V자가 그려진 상태인 거야.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갖다 내볼게요. 교점 낼게. 자, t가 지금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입니다. t값을 줄이겠다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야. 자, 교점 몇 개? 두 개 하다가 언제 불연속점에 요소가 생기는 거야? 뭐 할 때? 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교점 몇 개로 바뀌어? 3개로 바뀌죠? 그러다가 얘보다 좀 내려가게 되면 몇 개? 4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불연속점 되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씩 안 따질 거고요. 불연속점의 요소가 되는 지점만 찾아줄 거야. 내려가다 보면 접하는 점 또 나오죠. 어디? 아까 이런 첨점도 넣어달라 그랬어.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생깁니다. 맞아?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겠죠. 접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걸 만족하는 어디 갔어? 자, 불연속점 2개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몇 개 나오는 거야? 몇 지점? 하나, 둘, 세 지점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 1개 이렇게 가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불연속점 몇 개 나온다고? 3개 나오는 거야. 불연속에 요소가 3개 있는데 세 친구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는 무조건 몇 개? 불연속점이 3개 나오니까 이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 절대값 씌울 거예요.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갖다 댈 건데 지금 이 그림 역시 불연속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곳은 4군데 있어요. 눈으로 봐봐. 4군데 있어. 우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지점 이렇게 나오겠지. 또 내려가다가 접할 수 있는 곳 어디 있어? 여기서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럼 요소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 구조에서는 2개의 상황을 겹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랑 뭐? 자,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쫙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자, 직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 그지? 기분 나쁘면 여기 톡톡 쳐가지고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림이 사실상 이렇게 생긴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지금 불연속점이 여기 지날 때, 이거 지날 때, 이거 지날 때 3개인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지금 불연속점 몇 개가 되는 거야? 요소는 3개인데 2개의 요인이 동시에 성립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불연속점은 정확히 2개가 나오게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fx의 식을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원래 상태로 뒤집을게요. 뒤집어주시면 이 접선도 뒤집을게요. 자, 기울기 1인 직선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뭐가 되고요? 얘가 4가 되고. 그럼 여기 접하는 점 뭐라고 하면 돼?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게 fx란 말이야. fx에서 뭐를 뺐더니 이 직선 뭔데요? 기울기가 1이면서 4,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4를 뺐더니 어디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고 4에서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맞니? 이렇게 쓸 수 있다라 할 때 우리는 지금 알파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은 기울기가 무수라는 건 이용을 했지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아직 안 써먹었거든요. 저거까지 써서 알파를 구해줍시다. 자, 미분에서 뭐를 대입하겠다? 미분에서 2를 대입하겠다? F'는 이거 이항한다면 미분해주면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요거 미분해서 2를 대입할 거야. 앞에 거 미분하면은 2 곱하기 얘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해주면은 그냥 여기다만 2 대입해주면 되지.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자, 그럼 얘 뭐가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알파 없어지고 이제 상수항만 써주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 되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몇이래? 얘가 마이너스 2. 알파는 뭐가 된다? 알파는 뿔만 1이 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F5의 합이죠. F5는 자, 여기다 5 대입해서 이항하면 1 될 거고요. 여기다 5 대입하면은 여기다 5 대입하면 1, 여기다 5 대입하면 5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F5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알파에 뭐 넣을 수 있어? 1과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알파가 1이면 17 나오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37 나오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면 몇이 되겠다? 54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불연속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야? 아, 이제가 아니야. 전에도 엄청 정리했어요. 지금 시즌 1, 2, 3 하면서 한 4, 5번 지금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가 수원수투 들어가는 반들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말 하는 거를 다들 5번 이상씩 들은 거야. 웬만하면. 물론 내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 문제풀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적용하셔야 돼요. 해석 방법입니다. 이건 실전 개념이 아니잖아.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뭐 내 주머니에 있는 이거 쓸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 실전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실전 개념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건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 영역은 하나하나 끝까지 수능 보기 전날까지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따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오른쪽에 두 문제 준비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두 문제. 지금 선생님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계산도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x좌표랑 y좌표의 차가 14라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x값이 더 클지 y값이 더 클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주셔야겠죠? 그치?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식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여기에다가 x 빼는 거에 얘만 날리신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18이 얼마 14다가 되는 거야. 맞니? 마이너스 18 한 개 얼마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이라는 함수랑 뭐를 비교하겠다? 플러스 14면은 32 마이너스 14면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 3차 함수에다가 0,0에서 접하고 있는 이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거기다가 상수함수 2개 4랑 32라는 상수함수 2개를 갖다 댔더니 총 교정개수가 몇 개가 나왔다? 총 몇 개? 3개 나왔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 몇 플러스 몇 구조 나와야 되는 거야. 총 3개니까 0 플러스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에 그냥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2 플러스 1 구조가 돼야 돼요. 맞아? 그럼 우리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꺼내죠.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양의 값인 4나 32가 이 함수랑 교점 2개가 나오려면 극대점 지나야 되는 거잖아. 맞니? 이렇게 생겼으면 끝나는 거죠. 맞니? 이거밖에 안 되잖아. 3개 만들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많이 얘기하는 거지. 극대극소 차이가 몇이 되면 4가 되면 지금 이거 4짜리지? 4, 0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x제곱이라는 인수가 숨어 있는 거니까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 x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는 몇으로 확정? 3으로 확정인 거야. 오케이? 다른 케이스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식 보면은 되게 좀 압박감이 있는데요. 식의 형태에 비해서 문제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요. 극소값이 음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극소값이 음수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fx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림 몇 가지? 2가지 나오는 거야. 그림이 극소값이 양수인 상황, 또 극소값이 뭐인 상황? 0인 상황 만들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fx가. 극소값이 음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음수인 상황은 빼고 그린 거야. 자, 이렇게 그렸을 때 gx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gx 어떻게 그리겠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만 x축에 대해서 뒤집어 까겠다라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맞춰서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 차례대로 그림 그려보면요. 여기까지 그냥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뒤집어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니? 자, 여기 지금 등호까지 표시할게요. 점, 구멍, 구멍, 점.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그린 게 뭐야? gx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뒤집어 깐 거야. x축에 대해 뒤집어 깐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그림 가지고 해봐. 그럼 기울기 음수인 점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 양수일 때 그냥 그려주시고요.
뒤를 없을 때 뒤집어 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리고 나서 여기 뒤집어 깐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린 게 뭐야? 위에 게 fx, 아랫줄이 gx, 케이스는 몇 가지? 두 가지. 1번, 2번.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hx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후에 곱할 거야. 이 gx랑 hx를 곱할 거야. 그랬을 때 뭐를 만들겠다? 연속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지? 자, 그럼 봐봐. hx 그림 그려볼게. x는 a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요. 좌극하랑 우극하랑 몇 차이나? a라는 점에서 좌극하랑 우극하랑 몇 차이나? 2 차이 나는 거지. 좌극하는 이만큼 더 큰 거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 a가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지. a가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좌극하는 0보다 어떤 거야? 0보다 커야겠지. 2에서 a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a가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값이 좌극하니 0보다 큰 상황이야. 우극하는 건 마이너스 붙여줬지. 음수인 거야. 그래서 지금 x축을 그려보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곱함수에서 함수값이 0인 점이 없다는 건 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연속함수에서 외우고 있는 거, 곱함수의 연속성에서 외우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곱했을 때 이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연속이라면 연속인 지점에서 함수값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 외우고 있잖아. 그지? 여기 있는 이 hx라는 함수 있죠? hx라는 함수는 연속인 지점들도 함수값이 뭐인 건 없는 거야?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자,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가 gx라면 이 gx라면 이게 gx라면 불연속점 몇 개야? 2개야. 불연속점을 다 뭐로 만들어야 돼? 연속으로 만들고 싶어. 그지? 그러면 지금 불연속점을 연속으로 만들 방법, 뭔가를 어떤 함수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드는 방법 딱 두 가지야. 함수값이 0이 되는 연속인 지점을 곱해주든지, 두 번째 불연속 함수를 곱해줌으로써 불연속 지점과 불연속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다 따져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불연속인 지점에서 함수값은 어떤 관계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뿔마 관계죠. 그치? 뿔마 관계에 있는 어떤 불연속 함수에다가 다른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곱해지는 함수 역시 뭐가 돼야 돼? 뿔마 구조가 돼야 되는 거야. 부호만 뿔마가 아니라 사이즈는 똑같으면서 뿔마 구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생각해봐. 여기가 뭐 네모야.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네모가 되잖아. 그치? 여기랑 여기가 뭐가 되면?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얘가 1이면 얘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돼서 곱했을 때 같아지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지금 방법은 한 가지예요. 불연속점을 연속으로 만드는 방법, 얘랑 얘가 뭐가 되는 방법? 뿔마 구조가 되면 돼. 근데 얘는 지금 불연속점 몇 개야? 2개지. 얘 불연속점 몇 개야?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 두 곳 다 커버 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둘 다 커버를 치려면 여기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아닌데 연속인데 함수값이 뭐가 되는 점이 존재해야 돼?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0인 점 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그림 안 돼요. 1번 그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2번 그림으로 가볼게. 2번 그림 불연속점 몇 개? 1개. 불연속인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확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야. 그지? 내가 지금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부호가 뿔마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이즈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다라는 표현을 해놨잖아. 길이가 같다라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얘를 커버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함수값이 0인 지점은 없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두 값이 뭐가 돼야겠다? 뿔마 구조가 또 돼야겠다라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얘랑 얘 함수값 차이 몇이라 그랬어 아까? 2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몇이 되고요? 1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좌극한 뭔데요? 우극한 몇이야?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가 몇이 됐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거야. a는 몇이다? a가 1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랑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겹쳐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x좌표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fx 전체 그려볼게.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처음 시작할 마지막에 f제로가 0이라는 조건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x좌표 뭐가 되겠다? 3 되겠다라는 얘기도 바로 할 수 있겠죠? 1대 2 비율 써서 여기 3이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를 통해서 우리는 fx 쓸 수 있겠다. 뭐야?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x값 뭐 대입하랬어? 배고파. 뭐야? 6대2 대입하래. 그럼 a 1 나왔으니까 6 대입하면 되는 거죠? 6 곱하기 9에서 답은 뭐가 되겠다?
54가 나오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PSS 4주차 남은 세 문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오늘 안 가져오신 친구들 있을까봐 뒤에다 문제 3개 넣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소재. 우리 시즌 3-1에서도 많이 정리를 했었거든요. 기울기함수 기억나요? 기울기함수? 기울기함수에서 포인트가 뭐였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접선 상황에서 뭐가 발생한다? 극점 발생한다라는 거.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과 관련된 거. 기울기함수가 뭔데? x-a분의 fx-f의 이꼴로 나와 있는 식을 기울기함수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x-a분의 fx-b 꼴로 나와 있는 거. 걔네들이 다 기울기함수거든요. 3년 전 수능 22번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기울기함수 나오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미적분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에서도 기울기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기울기함수가 이런 꼴들이 나와요. x-a분의 fx-b 아니면 x-a분의 fx-fa 뭐 이런 꼴로 나오게 되거든요. 기울기함수가. 자, 이 함수가 됐든 이 함수가 됐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자, 문제 조건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어떤 워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항상 어디서 발생한다고? 접선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얘기했었냐면 자, 그때 3년 전 기출문제 나왔던 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이런 함수가 주어졌었어요. 정확하게 이게 딱 주어지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식정리하다 보면 이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야. x, fx랑 1,f1 사이의 기울기잖아. 맞니? 맞지? x, fx, 1,f1 사이 기울기. 그지? 자, 여기에다가 1,f1 여기 있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 값이 커짐에 따라 이 기울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기울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어디까지? 접하는 상황까지. x, fx가 여기 왔을 때까지 완만해졌다가 이거 통과하게 되면 뭐가 돼? 다시 커지지. 그지? 그럼 이 함수의 뭐가 발생한 거야? 뭐가 발생했어? 극소점이 발생한 거지.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까지 작아진 거야. 그지? 그러면서 x, fx가 여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다시 커지잖아. 여기까지 작아졌다. 이 기울기까지 작아졌다가.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극소 값의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의 기울기가. 맞니? 이거 가지고 진짜 질문이 들어가게 돼요. 극소, 극대. 아니면은 문제 상황에 따라 최대, 최소가 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이건 최소값이 나와요. 이 상황이 최소가 돼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냐? 나 너무 배고픈데? 큰일 났네. 자, 양수 A가 주어졌다. 자, 이 상황에서 fx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또 ax제곱 곱하기 x-1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조건이요. 뭐야?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자, 내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말만 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뒤에다 무조건 존재한다는 말을 붙이세요. 어떤이란 말 나오면. 모든이란 말 뒤에 존재한다는 말 붙이시면 안 되고요. 어떤이란 말에는 뒤에 그냥 존재한다는 말을 붙임으로써 우리의 직관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뭔 소리냐면 한국말이 어려워. 한국말은 어떤이란 말이고요. 어떠한이란 말이 있어요. 니네 1학년 때 명제 파트에서 뭐 배워? 모든과 어떤이 반대말이 다 배우지. 그래서 모든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꾸잖아. 어떤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꿔주고. 근데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자, 초등학생 여창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를 갔더니 엄마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떤 애들이나 다 아이폰을 써 라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문맥상 여기서 쓴 어떤이란 말은 의미가 뭐가 되니? 모든 애들이 되는 거잖아. 근데 씨발 모든이랑 어떤 다른 말이라며. 무슨 차이야?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쓴 말은 내가 틀린 거야. 어린 여창이는 아직 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틀린 말을 쓴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떠한 애들이나 아이폰을 써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야. 어떤과 어떠한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다른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이라는 말을 처음 배울 때 그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가? 모든 애 부정했더니 왜 어떤이 되지? 근데 그거 궁금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고1 여창이만 궁금했나? 여창이 그때 그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 그래서 그 장음이랑 단음으로 구분해야 되나? 막 이 생각했었거든? 써보니까 어떤 하면 또 한 개 같아. 어떤 X? 이러면은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가 내렸던 결론은 어떤 자연수 X나 이랬더니 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말이. 그렇게 바꿔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떠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이랑 어떠한을 구분하지 않고 써서 그래요. 졸라 똑똑하지 않냐? 자, 그러니까 어떤 뒤에 좀 직관력을 늘리려면은 존재한다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그냥 이게 원서를 보면 확실히 구분이 돼요. 원서에는 there exist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 정확하게 there exist, 뭐 search x in 뭐 integer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정수 x가 존재하여라고 말이 나와. 근데 번역할 때는 그냥 어떤 search만 딱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는 굳이 뭐 exist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for all x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존재한다는 말을 그 번역을 안 했더라고. 우리나라 그 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 번역할 때 그게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냥 어떤만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존재한다는 말을 붙이시면은 그냥 이런 게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라는 말이구나 이게 느껴지거든. 그냥 붙여주세요 직관적으로. 자, 가번 조건 어떤 실수 P 0보다 작은 P가 있어가지고 F'P가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P가 딱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지금 이 값이 뭐가 되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 거야. 이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한대. 그러면 지금 이거 만족하는 F'P의 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상황 설정해버리면 되잖아. 좌변이 제일 작아진 상황만 설정하면은 그럼 P값이 존재하는 거 맞지? 맞지? 맞죠? 아이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양수 Q가 있대요. 양수 Q가 있는데, 자, F'Q가 뭐보다? X분의 Fx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점 Q가 존재한대요. 존재만 하면 되지. 있으면 되지. 이 식을 만족하는 Q만 있으면 되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기울기 함수보다 작아지는 기울기가 존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 박아주면 돼? 가장 작은 상황 하나만 박아주면 된다고. 이 값이 가장 작아지는 거. 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이 있다 쳐. 근데 굳이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는데 여기에다가 애매하게 마이너스 2일 때랑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아싸리 확 작아버리게 얘가 제일 작은 상황을 설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니?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0보다 작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0보다 클 때 어떻게 그려져? 얘가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나 그린 게 fx야.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생각해봐. P는 뭐예요? 음수입니다. 그지? 그럼 음의 범위에서 접선의 기울기 중에 가장 작은 지점 어디 있어요? 대칭점 맞아? 대칭점의 x좌표 몇인데? 마이너스 1인 거 다들 알죠? 비율관계 쓰면 돼. 그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좌변에다 뭐 박아버리면 돼? 뭐를 박으면 돼? F' 마이너스를 박아버리면 그게 제일 작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 좌변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 뭐 쓰면 돼?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 미분한 뭔데? 3x제곱 더하기 6x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3 된단 말이야. 얘보다 크거나 같다야. 누가? 이 자식 기울기가. 기울기 함수거든요. 자, 근데 이 기울기 함수는 뭐가 존재한다고? 극점이 존재한다고. 근데 극점이 언제 발생한다? 접선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어디 있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맞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는 비교할 필요 없지. 음의 범위에 있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 가장 작은 게 여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수백 번을 그려도 얘보다 지금 크기가
클 수밖에 없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맞니? 그럼 누구만 비교하면 돼? 식이 달라진 이쪽만 비교하면 된다고. 요 자식의 기울기랑 누굴 비교한다? 이 점에서 기울기를 비교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점에서 기울기보다 무조건 더 커요. 무조건 더 커 얘가. 맞아? 너무 당연하잖아. 어떻게 그려도 지금 얘보다 완만할 수밖에 없잖아. 맞니? 그럼 우리는 식이 달라지는 0보다 클 때에 대한 기울기 함수만 파악해주면 되겠다. 근데 0보다 큰 지점에서 기울기 함수는 요때 최소화된다고. 요 지점 x좌표 몇인데? 또 비율관계 쓸 수 있지. 2분의 1 되겠죠. 맞아? 여기 지금 0,0에서 그건 접선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x좌표는 2분의 1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다 뭐 쓰면 되겠다? f' 2분의 1 써주면 돼요. 근데 f' 2분의 1 뭐야? 이거 미분해서 2분의 1 대입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미리 써놓자. 3ax제곱 마이너스 2ax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몇이야? 4분의 3a에서 a 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a의 범위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얘도 해석할게. 자, 이제 q는 어디로 넘어갔어? 양수로 넘어갔어. 양수로 넘어간 상태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점 어디 있어요? 여기 대칭점에서 기울기 될 거 아니야? 대칭점 x좌표 몇인데? 얘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x좌표가 대칭점 x좌표 3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로 설정한다? 배고파. 자, f' 3분의 1보다 뭐가 얘는 뭔데? 기울기 함수야. 그럼 지금 요 점에서의 기울기랑 양의 범위에서의 기울기 함수는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지. 무조건 누가 더 크니까. 무조건 얘의 사이즈가 더 클 거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음의 범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함수가 다르니까. 그럼 이 점에서 요 친구 기울기. 이때가 기울기의 최소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한다? f'? 요 점 뭔데?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또 비율관계 쓸 수 있잖아.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3과 비교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f'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뭐야? 3분의 2에서 3분의 2a 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a 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4분의 27 빼기 9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a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통해서 우리 a의 범위가 나오고요. a 범위는 4분의 27보다 크고 뭐보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최종적으로 뭐 구하랬어? F4의 범위 구해달래요. 자, F4는 뭔디? F4는요. 여기다가 4 대입하는 거야. 0보다 크니까. 그럼 16a 곱하기 3이니까 48a가 됩니다. 자, 얘의 범위가 스몰 m에서 라지 m까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a 범위 나왔죠. 여기다 몇 배 해주면? 48배 해주면은 범위 나오겠지. 그러면은 우리 라지 m에서 스몰 m 빼라 그랬으니까 얘에서 얘 뺀 거에다 몇 배? 48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러면 몇이야? 12 곱하기 21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막 12 곱하기 21 세로로 써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해mak해봐. x 더하기 2랑 2x 더하기 1 계산은 뭐가 돼? 2x부터 5x 더하기 2잖아. 많이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x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놓고 나서 그냥 쭉 개수만 써주면 되잖아. 그럼 252 나오겠죠.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해봐야 돼, 니네들. 이거 다 12, 11, 12, 24, 252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 이런 거 쓸 거야? 좀 편하게, 편하게. 자, 이제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울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즌에도 많이 정리했거든요. 지금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면 그 부분 다시 복습해주세요. 어차피 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함수 fx랑 2차 함수 gx가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킨다. 자, gx가 2차야. fx 연속이고요. 이 상황에서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gx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럴 때 g5의 최대값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거 아까 우리 오메가 11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오메가 11에 13번에서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좌변이 뭐로 주어졌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어? 그러면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두 가지. 대입과 미분이다. 그지? 우변에 대해서도 대입과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입은 뭐를 할 거고요? 2를 대입할 거고요. 미분하려고 했더니 우변이 개똥이네. 그지? 절대값이 막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지금 우변에 대해서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두 함수에 대한 합 또는 차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만 미분 불가능한데?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럼 얘도 역시 어디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돼?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 어? 그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절대값 x로 묶을 수 있지. 위에식 절대값 x로 묶을 수 있지. 묶고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줄로 보게 되면은 합 또는 차에 대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는데 여기로 가봤더니 어떤 문제로 바뀌었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으로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니?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 봤더니 이 친구는 어디에서 0에서 1000점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곱해지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자, 지금 여기 곱해지는 친구는 0에서 함수값이 뭐만 되면 돼? 0에서 함수값만 0이면 되는 거잖아. 1000점인 친구랑 여기다 뭔가를 곱할 거야. 어떤 함수를 곱해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곱해지는 지점 함수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단 말이야. 우리 이거 정리했잖아.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1000점과 미분 가능한 함수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다? 0이다. 불연속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해지려면 그 지점에 대한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정리한 거잖아. 그지? 그거 적용해주면요. 하나씩 얘기해볼게. 첫 번째, 대입하자. 대입하면 여기다 몇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거. 맞니? 2 대입하면 뭐야? 자, 여기다 2 대입하니까요. 절대값 G2가 1이 된다라는 식 하나 나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미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어디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는 어디에서만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돼. 그렇다는 건 지금 gx가 누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x 갖고 있으면 안 돼. 또 할 수 있는 이야기. 다른 절편 있으면 돼, 안 돼? gx가 다른 절편을 갖게 되면 거기서 또 첨점이 다 나오게 되잖아. 절대값 씌웠을 때. 만약에 0이 아닌 절편이 존재한다면 뭐가 돼야 돼? 중근 갖는 것만 가능해요. 맞니? 맞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다? 방정식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무슨 근? 무슨 근을 갖는다? 아니요.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게 뭐를 갖는다? 허근 또는 중근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이번에 곱함수로 표현을 해봤어. 곱함수로 표현을 해봤더니 지금 얘가 0에서 1000점을 가지니까 여기 뒤에 있는 친구는 0에서 뭐가 돼야 돼? 함수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절대값 G 뭐가? 제로가 1이 되겠다는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생각해봐. gx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허근 또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모든 지점이 x축보다 어디 있거나 다 위에 있거나 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니?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맞니?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랑 0에서 절대값이 같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됐든 뿔바구조는 없잖아. 그지? 절대값이 1이라고 했고 절대값이 1이라고 했는데 2랑 0에서 함수값의 부호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맞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고 했어? G? 뭐에? 5에? 최대값 구하랬지. 밑에 있으면 최대값 안 나오지. 이때랑 어차피 x축에 대해 대칭 구조의 어떤 함수 두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것까지 따져야겠지. 근데 얘 필요가 없어져. 왜? GO가 마이너스 나와버리니까. 플러스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여기다가 뭐를 그렸더니 y는 1을 그렸더니 여기랑 여기가 뭐가 된다? 0과 2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g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x(x-2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맞아? 0과 2에서 함수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니? 자, 근데 지금 얘를 가지고 a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범위 뭐가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0이 되면 안 되지. 그냥 여기만 싹 빼주는 거야. a 0 되면 최고차 항에서 0 되면서 2차 함수가 안 되거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구한다? G5 몇이야? 15a 더하기 1입니다. 이 자식의 최대값 구하래. 몇이야? 16대 됐죠. a가 몇일 때? a가 1일 때 16이라는 최대값 나오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자, 지금 우리 아까 13번이랑 똑같게 도입은 했어요. 똑같게 도입은 했는데 지금 주어진 식 자체가 절대값이 많아.
합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뭐로도 표현 가능해? 곱으로도 표현 가능하죠. 우리는 합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과 곱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야. 배웠던 걸 다 적용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자, 제곱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랑 실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gtdt 얘가 몇이다? 얘가 절대값 x 플러스 2 곱하기 fx래요. 자, 이 상태에서 식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 얘가 뭐다? a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위에식 봐봐. 뭐 A 대입하고 미분하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미분하려고 봤더니 좌변은 정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우변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 들어가 있지. 그럼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fx는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가 필요하다는 얘기 바로 할 수 있겠죠. 맞니? 맞아? 자, 그러면 20 다시 봐. 이렇게 썼을 때 얘 뭐가 돼? 자, 우리가 클 때랑 작을 때 어떤 구조야? 뿔마 구조지. 뿔마 구조지. 누가? 자, 지금 여기 절대값 넣고 나오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함수 자체가 뿔마 구조가 돼버린 거야. 절대값 때문에. 그런데 얘 한번 미분하면 뭐 나와? gx 나오지. gx 나오지.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고 여기다 옆에다 x 플러스 2 붙여준 거야. 첨점 나오는 거 커버 쳐주려고. 식이 이렇게 됐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거야. 이 자식 몇 번 미분해서. 한 번 미분하면 gx 나와. 이건 뭔데? G' 마이너스 이잖아. 맞니? 한 번 더 미분을 했어. 한 번 더 미분을 했어. 누구를? 그럼 얘를 몇 번 미분한 거야? 두 번 미분한 거야.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윗줄 결과랑 아랫줄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봐봐. 이거 두 번 미분하면 x 더하기 2.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죠. 얘 한 번 미분하면 x 더하기 몇 개 없어져? 하나 없어져. 한 번 더 미분해봐. x 더하기 아예 없어지지. x 더하기 2란 인수가 없어져 있어요. 윗줄. 아랫줄도 x 더하기 2란 인수가 두 번 미분하면 없어져요. 맞니?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대입했어. 그 값이 같을 수 있어? 뿔마 구조잖아. x 더하기 2가 없는데 뿔마 구조야. 그럼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가 돼버리면서 따가져요.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x 더하기 2가 몇 개 더? 기본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이 구조가 되는 거야. 이 구조가 되는 거야. 이 3참수 x 더하기 2를 몇 개 확보하고 있어야 돼? 2개 확보하고 있어야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뿔마 구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0, 0으로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이래야 비로소. 자, 생각해봐. 이거 두 번 미분하면 x 더하기 2 아직 살아있지. 이거 두 번 미분해봐. x 더하기 2 아직 살아있지.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뭐가 돼? 0, 0 될 거 아니야. a가 몇이다? 0으로 확정인 거야. 뿔마 구조식인데 뭐를 여기에서 계산을 했을 때 같아지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a에 뭐? 0 넣을 수 있지. 그러면 다시 이 식에다 뭐 대입했더니 좌변 봐봐. 뭐 대입할 거야? 0 대입할 거잖아. 0 대입했더니 0이 된대. x 끝. fx 확정.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그럼 지금 여기다 몇 대입해라? 여기다가 2 대입하래요? 아, 이게 아니지. 어디 있어? 2 맞아? 2 맞네? 2 곱하기 4제곱이죠? 몇이야? 32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거 사실 6월 평가원 2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나 그때도 콜마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오거든? 뭐냐면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극한값 존재하려면 분자에 있는 fx는 x-a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야 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왜 안 되는데? 좌우극한이 뭐가 되니까? 좌우극한이 뿔마 구조가 돼버리잖아. 분자 부분에서 x-a 하나씩 없어지는데 좌는 마이너스가 붙고 우는 그냥 플러스로 가게 되잖아. 극한값이 뿔마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x-a 몇 개? 2개 이상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게 되면은 왜 2개를 넣었어? 뿔마 구조인 거 0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잖아. 졸라 깡패야 이거. 그냥 양쪽이 다르니까 그냥 0인 거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폭발시키는 거야. 그냥 0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라고. 맞아? 얘 똑같아요 지금. 뿔마 구조 꼴매기 싫으니까 편한 거 없나? 0 한 거야. 그래서 좌우 다 뭐로 만든 거야? 0, 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학에서 0은 되게 강력한 거야. 1조가 있어도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0 딱 추적하면 그냥 0 돼요 이 사람. 그런 거야.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 자,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는 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극한 문제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가 뭐가 돼버리니까 꿀마구조가 돼버리니까 거기다 뭔가를 곱하겠다? 그냥 0 집어 던져봐. 그럼 좌우가 같아져요. 전 세계가 평등 구조가 됩니다. 공산주의에 완전히 0 던지는 순간 다 똑같아. 그냥 0이야. 다 0이야.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